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관계가, 전세 계약이 언제부터 이처럼 복잡해졌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만연되었나? 그래요. 참. 뭐 집값 급등, 전세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지는데 전세 사기까지 덩달아 날뛰므로써 전세 사기를 당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난감하다.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전세 사기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뭐 다음 화면은요, 국토교통부의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인데,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계 시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또한 전세 체결적 유의사항,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나 전세계약, 월세계약 하나 체결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부분을 세입자들이 생각을 하고 유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와 아니 뭐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선순위 권리관계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다 꼼꼼하게 다 알고 있는 세입자 제 생각에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부동산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도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도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까지 지금 확대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오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전세보증금 집값의 90% 이하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는 현재 집값이 3억이라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3억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집값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 들어오는 사람 전세 계약금 3억이다. 이거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앞으로 집값이 3억이라면 전세금 2억 7천만 원까지 즉 집값 대비해서 전세금은 90% 비율만 보증보험에 가입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금액이 깎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돈 하나도 없이 빌라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무자본으로 전세만 100% 끼고 빌라를 샀다. 그렇잖아요. 앞서 본 것처럼 전세금 3억인데 집값이 3억이야. 그러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빌라 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예방하겠다. 이제 이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뭐 집값이 적게는 뭐 10%, 많게는 뭐 30% 떨어진 지역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인데 집값은 10%, 20%, 30% 떨어지는데 이거 뭐 10%, 90%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세 금액이 안 떼이냐? 이거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전국 아파트 낙찰 가율인데요. 위에 있는 빨간색을 보세요. 이게 빨간색이 낙찰 가율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 보통 낙찰 금액이 얼마에 낙찰받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야 낙찰 가율이 75%면 7억 5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는 낙찰 가율이 7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낙찰 가율인데요. 2022년 12월 달에는 76.5%, 즉 10억짜리 아파트는 한 7억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금 요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결국 90%를 대출했는데 낙찰 가율은 76.5%. 이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제 정부도 돈이 떼이는 거고 세입자도 돈이 떼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낙찰 가율이 뭐 75%, 76%라면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연립, 뭐 낙찰 가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90%, 지금까지는 100% 해준 것만 해도 참 이거 참 이거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이걸 이제는 줄이겠다. 10% 줄여서 90%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줬는데 낙찰, 경매를 당해버렸어. 그러면 낙찰 가율은
76%, 75%라니까요. 빌라 다세대, 연립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마 68%, 65%까지 떨어질 텐데. 그러면 결국 정부도 돈 떼이고 세입자도 돈 떼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차원도 좋아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빌릴 때 이거 보증보험으로 내가 이 돈을 지켜주겠다, 반환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제 비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낙찰 가율보다 더 많이 돈을 정부가 빌려주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전세보증금은 집값의 70% 이하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가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만약 설령 경매를 당해도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다. 전세금을 지킨다는 것은 세입자 전세금을 지키는 거고 국가 돈,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 돈, 세금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 퍼센티지를 집값 대비 전세금을 70% 이하로 70%로 묶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자본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거 완전히 전세 사기 갭투기가 이게 완전히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3억 원짜리 집 전세 3억에 맞춰서 소유자 돈 하나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3억이야. 전세금 3억에 맞췄어. 그러면 이 소유자는 돈 하나도 없이 빌라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를 전세금 비율을 70%로 묶어버리면 집 시세가 3억이야. 전세금은 2억 1천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돈 9천만 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갭 투기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집 한 채당 9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노숙자들, 그렇죠? 20대, 직장도 없는 그런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빌라를 살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가담 시 자격 취소. 이것도 뭐 당연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고의적으로 입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격 취소하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중개보조원 수를 1인당 3명까지만 고용한다. 그래요. 하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보조원이 10명이야. 그리고 막 돌아다녀. 20대 애들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래 실적을 끌으면 예를 들어서 5대5로 나눠 먹을 테니까 막 돌아다니라. 아니면 실적을 끌으면 2대8, 너 80% 가져, 나 20% 가져.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위험한 거 다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수를 1인당 3명까지만 고용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아마 현재 입법 발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담보대출을 집주인이 받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런데요, 요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이길, 즉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면서 잔금을 받으면서 그날 담보대출까지 땡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잔금을 받은 것 동시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땡겼었어.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는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네 번째, 전입신고와 동시 담보대출 받을 시에는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집주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담보대출 받을 경우에 돈 받고 도망간 집주인,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짜리예요. 전세 2억, 잔금 땡겼어요. 또한 그날 담보대출 2억 땡겼다는 얘기예요. 4억이야. 교묘하게 전세 잔금하는 날과 담보대출 받는 날, 돈 나오는 날을 같이 해가지고 이처럼 4억을 땡겼다는 얘기예요. 집 시세는 3억이고. 이건 지나간 얘기가 벌써 땡기고 도망갔어. 튀었어. 집주인이 튀었다.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이제 그 다음날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전세 계약 해지하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집주인은 튀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집주인은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덤빈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계약 해지를 하면 뭐해? 계약 해지를 하면 집주인이 도망간 튄 집주인이 전세금 2억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돈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들켰군요. 이 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이 어디 있어요? 먹고 튀어버렸지. 그거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 대책은 미봉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을 적용하겠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감정평가사들이 감정금액을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공시가격도 있고요. 실거래 가격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은 3억이고 실거래 가격도 3억인데 감정평가 금액을 4억 5천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야,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이 4억 5천이야. 그러니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실제적으로 3억, 시세가 3억인데 전세가 3억이라면 4억 5천을 올려버리면 전세가 4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이 전세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빌라왕들, 전세 사기꾼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수수료를 뭐 많이 주겠다, 뭐 기타 등등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 야, 그래서 이제는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또한, 참, 그렇죠. 집이 불이 다 났어. 집이 불이 다 난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을 하는. 참, 아쉽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본다면, 피해 임차인 피해 지원인데요. 긴급 거처를 제공하고, 저리에 싼, 대안대출 상품을 신설하겠다.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살 집과 저리의 대안대출, 뭐 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원하는 거, 사기당한 세입자들이 원하는 거, 돈 떼인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 전세금 돌려줘.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내 돈 달라는 건데 임시로 살 집 줄게. 그 대신 언제까지만 살아. 그리고 언제까지 살고 나가야 돼. 그리고 싼 이자로 대출받게 해줄게. 그리고 이 대출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 그렇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전세 사기당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미봉책이다 봐야 되겠죠. 차라리 이를 봐야 제 생각은 그래. 차라리 이를 봐야 연립이나 다세대 흔히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라의 전세금 보존보험 전세 가율, 즉 빌라 같은 경우 전세금 보존보험 가입할 때는 2013년도에는 집값 대비 전세금을 70%로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억짜리 집이라면 2억 1천만 원 전세금까지만 보존보험에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9천만 원 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빌라, 뭐 갭투기, 막 수십 채, 수백 채, 천 채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80%까지 묶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요 당시에는 전세 사기꾼들이 지금처럼 난립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2017년도 전세금 보존보험, 전세 가입을 100%까지 시세 3억이야. 전세 3억까지 보존보험에 가입시켰다는 거예요. 이련이 난리 났다. 3억짜리 집 전세 3억. 무자본. 돈 하나도 없이. 이름을 빌려주니까 빌라가 내 집이 됐어. 요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뭐 이게 웬 떡이야. 10채 사고 100채 사고 1000채 사고 결국 집값 떨어지고 전세금 떨어지니까 난 몰라.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떻게 보면 2017년 요 부분 전세금 보존보험 전세가격 100%로 올린 거 2017년 당시 요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 오늘 나왔지만은 제가 보는 점에서 총괄적으로 볼 때 아직 미봉책이다. 아직도 수정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 전세금은 세입자 본인들이 내 전세금 지켜야 된다. 따라서 세입자들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